자, 사회복지 현장입니다. 이 사회복지 현장, 이 문제는 시험에 맨날 나온다. 매주 나오는 문제들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목적에 따른 분류로 1차 현장과 2차 현장이 있습니다. 자, 1차 현장은 사회복지사가 주를 이루는 현장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딱 기관에서 일을 하는데 사회복지사가 많아. 그러면 1차 현장. 사회복지사가 없어. 그러면 2차 현장.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그래서 복지관이라든지 시설들, 노인, 장애인 시설, 이런 시설들의 사회복지사가 많은 것이 1차 현장입니다. 그럼 2차 현장은 사회복지사가 없다라고 했죠? 자, 사회복지사보다는 다른 전문가가 많은데요. 자, 학교 가면 선생님이 더 많죠. 공공기관 가면 이제 누가 더 많냐? 행정직 공무원. 사회복지직보다는 행정직이 더 많죠. 병원 가면은 누가 더 많아요? 사회복지사도, 의료사회복지사도 있긴 하지만 보통 병원 가면 의사와 간호사가 있죠. 뭐 군, 기업, 보호관찰소 이런 데 가면 사회복지사들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고 있다 하더라도 얼마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바로 이제 1차였어요. 1차. 그러면 두 번째 1차, 2차가 지나면 뭐가 나타나냐? 생활시설과 이용시설입니다. 생활시설은 클라이언트의 주거가 포함돼요. 잠을 잘 수 있으면 생활시설이에요. 잠을 잘 수 없으면 이용시설이다. 그러니까 생활시설은 의식주를 모두 해결하는 곳이 생활시설이다라고 얘기하죠. 보육원, 양로원, 공동생활가정, 쉼터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또 뭐가 요양원도 들어가 있겠죠. 요양원도 들어갑니다. 자, 이용시설은 말 그대로 필요한 시간에 내가 필요한 시간에 가서 서비스를 받는 것들이 이용시설이에요. 그래서 이용시설 같은 뭐 센터, 뭐 상담소 이런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주간보호센터 이런 것들 되시겠죠. 복지관 뭐 이런 것들이 이용시설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생활시설, 이용시설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요. 1차, 2차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는 어떻게 하냐면 1차 시설이면서 이용시설이 아닌 것은 이렇게 이제 문제들이 나오고 있죠. 자, 사회복지사 역할입니다. 사회복지사 역할도 잘 알아야 돼요. 이 문제는 주구장창 매번 나오는 문제입니다. 자, 첫 번째 조력자가 있습니다. 조력자 또는 조성자예요. 이게 뭐 하는 사람이냐? 조직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조직을 만들어서 하는데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진단해서 클라이언트가 처할 수 있는 문제에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해 주는 사람이 조력자, 조성자다. 능력 향상입니다. 조력자, 조성자는 능력 향상인데 이 능력 향상을 왜 하냐? 다시는 그 문제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대처할 수 있도록 조성자, 조력자다. 능력에 대처,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 조력자 또는 조성자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2번 중개자가 있어요. 중개자. 자원을 A와 B가 있어요. 이거 자원을 가질 수 있도록 비교하는 것이 이 중개자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 뭘 보냐? 중개자는 공인중개사. 우리 예전에 복덕방이라고 하잖아요. 공인중개사 생각합니다. 집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과 집을 살려고 하는 사람과 팔려는 사람 연결시켜주는 거죠. 중개자는 연결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기관을 또는 자원을 연결해주는 사람, 이거는 사회복지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중개자의 역할입니다. 자, 옹호자 또는 대변자가 있어요. 자, 옹호자, 대변자. 자, 옹호 대변자인데 이 옹호 대변자다라고 하는 사람은 뭐냐면 자, 이게 처음에 클라이언트 편했습니다. 자, 클라이언트와 기관이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이 옹호자는 이렇게 클라이언트 편에서요. 클라이언트 편에 서서 클라이언트의 정당성이나 뭐 프로그램을 받아야 되는 입장들을 대변해 주는 사람이 옹호자, 대변자예요. 그래서 뭐예요?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정당성을 주장하고 기존 제도나 기관으로부터 클라이언트 불이익을 받을 때 클라이언트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정책이나 제도를 변화시키는 역할, 이것이 바로 옹호자다라고 얘기해요. 옹호자, 대변자.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입장을 대변해주는 그런 사람이 옹호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중재자가 있어요. 중재자도 기관하고 클라이언트하고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저기 중재자, 자, 이게 뭐예요? 중립적인 입장입니다. 중립이에요. 누구의 편도 들지 않고 클라이언트 편도 들지 않고 기관의 편도 들지 않고 이 중재자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서 얘네들 뭐 하는 거냐? 타협이에요. 타협. 타협을 하려고 하는 것은 이 중재자의 역할이다. 좀 달라요. 옹호자는 클라이언트 편에 서서 하는 거고 중재자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 그래서 이게 뭐냐면 갈등중재위원회. 층간소음으로 문제가 생기면 갈등중재위원회에서 갈등을 중재하는데 그게 바로 중재자의 역할이다. 누구의 편도 절대 들어주지 않습니다. 절대 누구의 편도 들어주지 않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합의점을 도출하려고 하는 것이 이 중재자의 역할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다섯 번째가 협상가가 있어요. 자, 협상가인데 이제 협상을 해주는 거예요. 협상. 그래서 클라이언트와 기관이 있어요. 자, 기관이 있으면 이 협상을 바라는데 이 협상가는 클라이언트 편에 서는 거예요. 클라이언트 편에 서서 뭐 하는 거예요? 타협을 합니다. 타협. 타협이나 협상을 하는 사람이 협상가입니다. 자, 보면은 옹호자, 중재자, 협상가가 다 달라요. 자, 그러면 중재자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타협하는 사람이 중재자이고요. 협상가는 클라이언트 편에 서서 협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협상이라고 하는 것은 타협하고 중재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손해를 볼 수 있어요. 클라이언트가 손해를 보면서 움직일 수 있는데 옹호자는 클라이언트 100%, 클라이언트 100% 이익을 얻기 위해서 움직인다라고 하면은 협상가는 클라이언트 이익을 얻는 게 맞지만 이게 100%가 아니라 뭐 80%나 70%나 서로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도록 거기서 대변을 하는 거죠. 타협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옹호자랑 협상가랑 차이점은 100%를 받을 수 있으면 옹호자, 아니면 클라이언트 편에 섰지만 타협하고 협상한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협상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중립적인 입장으로서 협상하면 중재자.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협상가, 중재자, 옹호자의 차이가 이런 게 있으니까 이거를 조금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조정자가 있어요. 조정자. 이게 서비스들이 흩어져 있어. 그래서 이걸 쏙 모아가지고 조정하거나 통합하려고 하는 사람이 조정자, 통합자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서비스를 한 곳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사람, 이 사람들이 갈등 종합 조정자 또는 통합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사회복지사의 역할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중재자, 협상가, 옹호자 요 3명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구분을 해야지만 내용을 좀 이해가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은 사례로 나와요. 사례로 막 써내 이야기 사례 막 써놓고 여기에 대한 내용이 뭐냐, 이 사회복지사 역할은 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통합자, 조정자까지. 자, 실천 방법입니다. 실천 방법은 2개예요. 직접 실천, 간접 실천. 사회복지사는 직접적 실천과 간접 실천을 많이 하지만 대부분 간접 실천이 더 많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직접적인 실천은 클라이언트가 사회복지사에게 뭐 하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서비스를 주는 것이 직접 실천입니다. 즉 상담을 한다든지 치료를 한다든지 훈련을 시킨다든지 정보를 제공해준 이런 것들이 이제 직접 실천이다.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에게 직접적으로 서비스를 주는 것이 직접 실천이고요. 간접 실천은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에게 서비스를 주지 않아요. 대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가 다른 기관, A라는 기관을 연결시켜서 클라이언트에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간접 실천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하는 거예요. 밥을 먹고 있지.
자, 밥을 먹지 못해서 배고픈 어르신이 있어요. 그럼 이 어르신에게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밥을 차려주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식당을 연계시켜주는 것이 간접 실천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는요, 직접 실천보다는 간접 실천이 훨씬 더 많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뭐 방금처럼 뭐 식당을 연계해준다 이런 것도 있지만 클라이언트가 받아야 될 서비스가 없어. 그러면 정책을 만들 수 있도록 캠페인하고 옹호하는 이런 것들도 간접 실천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공청회라든지 홍보활동, 프로그램 개발 예산 확보, 캠페인 옹호, 서비스 조정 이런 것들도 간접이고요. 연기하는 것도 프로그램을 연계시켜주는 것도 이 간접 실천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문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다음 중 사회복지사의 역할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사회복지사의 역할이네요. 조력자, 클라이언트가 처할 수 있는 다양한 스트레스에 대처하도록 돕는다. 스트레스에서 문제 해결이었죠. 자, 아까 조력자가 뭐라고 했어요? 문제에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스트레스에 대처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이다. 그렇죠. 조력자는 이런 스트레스를 대처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자, 2번 통합자. 자, 통합자가 뭐였어요? 마지막에 조정자. 통합자이다. 흩어져 있는 것들을 통합해서 한 곳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뭐뭐하는 일부터 뭐뭐하는 것까지, 자, 문제를 찾는 것부터 문제 해결 방법까지 모든 걸 한다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자, 옹호나 조정 가능성을 파악하는 일부터 기술 지원을 하거나 서비스 연결하기에 수행하는 직접 개입하는 일까지, 뭐뭐부터 뭐뭐까지, 이것이 바로 이제 조정자다, 통합자다라고 얘기하는, 기술에 의미하는 것, 이건 통합자입니다. 통합하기 위해서 문제를 찾는 것부터 문제에 대한 해결책까지, 이것이 이제 통합자입니다. 자, 옹호자, 사회정의를 지키고 유지하는 목적으로 개인이나 집단, 지역사 입장에서 직접적인 대변을 하는 역할을 의미한다. 그렇죠. 옹호 대변자였죠. 대변하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직접적으로 대변하는 역할을 하는 건 옹호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4번 평가자. 평가자는 말 그대로 평가하는 사람이죠. 아, 이게 이렇게 됐고 이런 게 됐구나라고 이제 이야기하죠. 자, 어느 쪽이 가능한 한 함께 합의, 모든 쪽이 가능한 한 함께 합의에 도달할 수 있도록 중간 지점에서 찾는 일을 하면, 특히 클라이언트와 연결되어 있다 하며죠. 그 클라이언트와 이제 문제를 한다라는 거잖아. 그 같이 움직일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같이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어디요? 특히 클라이언트와 관계되어 있대요. 자, 클라이언트와 연결되어 있는 사람. 자, 이 사람 뭐요? 협상가죠. 협상가. 다른 것, 중간 지점을 찾는다 하면 중재자인가? 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합의에 도달 수 있도록. 그러나 클라이언트와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협상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협상가. 중개자, 클라이언트의 자원을 서비스 받을수록 연계하는 역할. 그렇죠. 연계하는 게 중개자 또는 연계자의 역할이죠. 정답은 4번이네요. 자, 이거는 평가대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협상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2번 1차 현장이면서 이용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1차 사회복지사가 많은 기관이 1차였죠. 그리고 두 번째, 그 다음에 이용시설, 필요한 시간에 가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이용시설이었죠. 자, 그럼 1차 현장이면서 이용시설입니다. 1차 현장. 자, 복지관 1차 현장, 보건소 2차죠. 근데 보건소 2차라고 할 수 있는데 뭐 2차, 보건소에 사회복지사가 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이제 볼 수 있죠. 1차 노인복지관 지역아동센터 1차죠. 아동양육시설 1차 사회복지사라고 많아요. 사회복지관 1차 노인요양시설 1차 공동생활가정 1차 정신건강복지센터 1차 학교는 2차입니다. 자, 이제 1차는 이용시설이에요. 복지관 이용시설 보건소는 2차는 안 되죠. 복지관 이용시설 지역아동센터 이용시설 정답은 2번이네요. 자, 아동양육시설 생활시설 애들 거기서 사는 거죠. 보육원. 자, 복지관
이용시설. 노인 요양시설, 요양원을 의미하기 때문에 생활시설. 공동생활가정, 이것도 생활시설. 자, 건강복지센터 이용시설. 학교는 2차.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3번. 똑같은 유형이죠. 사회복지 현장 중 1차 현장이면서 동시에 이용시설로만 구성된 것은, 자, 노인복지관 1차 현장, 그다음에 이용시설, 아동상담소 1차 현장, 이용시설, 종합병원 2차 현장, 보호관찰소 2차 현장, 사회복지관 1차 현장 이용시설, 정신보건센터 1차 현장 이용시설, 학교 2차, 정신보건센터 1차 시설 이용시설, 1차 기관 이용시설, 불황인 시설, 이게 뭐냐면 노숙자 시설입니다. 근데 여기는 이용시설이 아니라 1차 현장이긴 맞아요. 1차 현장인데 이용시설이 아니라 생활시설. 청소년 쉼터 1차 시설, 생활시설. 보건소는 2차 시설. 지역자활센터 1차 시설. 사회복지사가 많은 1차 현장 이용시설이죠. 자, 아동센터 1차 현장 이용시설. 자,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관 1차 시설 이용시설. 정답은 5번이네요. 정답은 5번. 지역자활센터, 지역아동센터, 장애인복지관, 이런 것들이 다 1차 현장이면서 이용시설에 들어가는 시설들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좀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